드디어 투자를 시작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일상생활에서 통용되지 않는 데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변동폭이 너무 커서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리고 시세창에 줄지어 있는 코인들 중 도대체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업과 기관 투자자까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게다가 정부는 곧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드디어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에 들어왔으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왕 투자를 결심했으니 수익을 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생전 처음 보는 미지의 생물을 관찰하듯 몇 주 동안 시세창을 보며 가격 변동과 종목을 관찰했다. 이 미지의 생물은 악명이 자자했으며 수많은 사람에게 믿지 못할 정도의 수익률과 손실률을 동시에 선사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하지만 투자를 결심하고 나니 이런 극악의 리스크마저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 않던가.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긴 처음부터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돈을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은 예외일 거라 확신한다. 드디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도 해본 적 없는 코린이가 처음부터 큰 돈을 걸 수는 없었다. 처음에 샀던 코인은 이더리움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나는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세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시세가 몇 프로 떨어지자 버티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원군 수준을 넘어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배포가 작은 자신을 질책했다. 이후로도 몇 번씩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보 투자자가 보이는 대표적인 인지 오류 중 하나가 개인화다. 사실 특정 종목의 가격 변동은 내가 해당 코인이나 주식을 샀는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데 마치 나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혹시 수십억 원 이상의 코인이나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큰손이나 고래가 아니라 개미 투자자에 불과하다. 우리의 행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몇 번의 작은 손실을 통해 얻은 것은 떨어져도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었다. 그 당시는 대세의 상승장이었다. 한마디로 어떤 코인을 사더라도 오르는 시기. 모든 코인이 빨간불로 불장을 만들며 사람들을 유혹했다. 커뮤니티에는 돈 복사하러 가자! 를 외치는 이들이 넘쳐났다. 우후죽순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코인들을 보고 있자면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했다. 일주일 새에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코인도 비일비재했다. 그런 코인은 단 몇 시간 만에 시세창을 뚫을 듯한 강렬한 기세로 가격이 올랐다. 붉은 레이저빔처럼 솟구치는 시세창을 보고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모여들었다. 한 방을 노리는 이들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수중에 가진 돈을 끌어모아 시세창에 올라탔다. 나도 호기심에 솟구치는 붉은 레이저빔에 올라탄 적이 있었다. 소액이었지만 몇 분 사이에 수십 %씩 올랐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시세창을 보고 있으니 놀이동산에 자이로 드롭을 탄 것처럼 스릴이 넘쳤다. 문제는 탈 때는 마음대로 탔지만 언제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계속 타고 있다가는 추락하듯 떨어지는 가격에 돈을 잃을 수도 있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함이 빔을 타는 요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스릴이 선사하는 짜릿함과 흥분은 뇌에 깊게 각인된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자극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한다.
인간의 학습과 동기에 대한 심리학 이론 중 강화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강화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보상이다.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주느냐에 따라 학습의 속도와 행동의 빈도가 달라진다. 코인을 통해 얻는 보상은 간헐적 보상에 해당된다.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큰 보상을 한꺼번에 줌으로써 행동을 강화시킨다. 그야말로 한 방을 노리면서 해당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4년마다 대상승기를 맞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사람들의 동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올해가 바로 대상승장이니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확신, 그리고 올해를 놓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코인판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아직 내 돈인지 알 수 없는 수익금을 보면서 자신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에 젖어든 것이다. 그렇게 날마다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수익을 자랑하는 인증샷이 줄을 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땡땡이 쏜다고 했지? 라며 자신이 특정 코인의 상승을 예측했던 것처럼 얘기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느라 너무 피곤하다는 식으로 은근히 자신의 수익을 자랑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차트를 보고 있느라 너무 피곤하다는 푸념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함께 올린 수익 인증샷은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기꺼이 잠을 포기하고 피곤을 감수하겠다는 맹세처럼 보였다. 투자 전문가 냄새를 불씬 풍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역헤드 앤 숄더라느니 21선, 61선, 피보나치 등 나 같은 초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전문 용어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뭔가 엄청나 보이는 차트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저평가 종목을 공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 코인에 오랫동안 투자해온 이들은 코인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분석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며 유축했다. 코인의 가격 변동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정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보였다. 그때는 모든 코인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망설이지 않고 투자했다면 얻었을 수 있는 수익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 폭등으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우려 섞인 뉴스마저도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아직도 코인에 투자 안 하고 뭐 하느냐는 신호로 읽혔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아는 사람이 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소문은 나 같은 이들을 코인판으로 끌어들였다.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던 돈을 쏟아부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만 하면 오른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투자자로서 안목과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인의 가격 상승은 이들의 예측과는 무관한 것이었다.